디트로이트 피스톤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자비한 수비로 조던을 막아낸 배드보이즈와 2000년대 초반 다시금 수비로 우승을 차지한 배드보이즈 2기 멤버들일 겁니다. 우승 멤버들이 떠나는 시점 팀이 리빌딩 수순을 밟는 건 NBA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디트로이트는 약 16년간 너무 긴 침체기를 겪으며 도무지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루징 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5-26 시즌 현재 디트로이트는 시즌 초반 유의하게 10연승 이상을 질주하며 동부 컨퍼런스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반등은 혹독한 역경을 이겨낸 소년가장의 성장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커리어 초반 부상 악재, 최다 연패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며 가짜 재능이라 비난받았지만 이제는 NBA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힐 스타로 발전한 이 선수는 바로 케이드 커닝햄입니다. 끝없는 패배를 딛고 디트로이트를 이끄는 모터가 되기까지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케이드 커닝햄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2001년 9월 25일 케이드 커닝햄은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식축구 선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쿼터백 역할을 맡았으나 농구 선수이자 코치로 일한 형 캐넌의 영향을 받아 종목을 바꾸게 됩니다. 미식축구 연습은 점점 하기 싫었던 반면 농구 스킬 연습은 언제나 재밌다고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농구를 시작했을 때부터 키가 180cm로 또래 사이에서는 포워드까지 볼 수 있는 키였지만 형은 16세 이하 팀에서 포지션 대비 사이즈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포인트 가드를 추천해줬습니다. 원래부터 플레이메이킹을 좋아했던 커닝햄은 NBA의 장신 가드들 페니 하더웨이,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브랜든 로이의 플레이 영상들을 분석했고 누구 한 명을 똑같이 따라하기보단 여러 선수들의 장점을 조금씩 다 흡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7살이 되었을 때 커닝햄의 기량은 독보적이었고 최고 수준의 유망주들이 모인 몬트버드 아카데미에 보내달라고 부모님을 조른 끝에 플로리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전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덜컥 10대 아빠가 되었는데요. 당시 자신의 농구 커리어는 끝났다며 집에 가서 아빠 노릇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이 나서 버팀목을 자처했습니다. 부모님이 커닝햄의 딸인 라일리를 돌볼 테니 계속 그곳에서 도전하라고 힘을 실어줬고 덕분에 몬트버드 아카데미에서 스카티 반스, 모제스 무디와 함께 뛰며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2m에 달하는 큰 신장에 그보다 긴 윙스팬을 가졌고 노련한 경기 조립과 볼핸들링 능력, 탄탄한 기본기에서 나오는 득점 스킬까지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커닝햄을 막을 적수가 없었습니다. 고교 무대를 평정한 시점 이미 NBA 예비 드래프트 최상단에 위치해 많은 메이저 학교들의 러브콜을 받았으나 커닝햄은 고향과 가깝고 형이 코치로 일하고 있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데뷔 전부터 21득점, 10리바운드, 3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바로 1옵션 역할을 소화해냈고 라이벌 팀이자 오스틴 리버스가 있던 오클라호마 대학과의 경기에서는 시즌 최다인 40득점, 1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팀을 4년 만에 NCAA 토너먼트로 이끌었습니다. 비록 NCAA 토너먼트에서는 오리건 주립대학교에게 패배하면서 32강에서 탈락했지만 평균 20.1득점, 6.2 리바운드, 3.5 어시스트, 1.6 스틸을 기록한 커닝햄은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 올해의 신입생, 컨퍼런스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하며 영예롭게 신입생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큰 자랑거리는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 덕분에 자신이 많이 성장했다는 성숙한 말을 남기고 원앤던으로 2021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1라운드 1픽으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지명을 받고 NBA에 입성하게 됩니다. 과거 배드보이즈 시대가 막을 내리고 10년간 긴 암흑기에 있는 팀이었지만 커닝햄을 주축으로 제도약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리그에서 커닝햄이 발목 부상을 당해 트레이닝 캠프부터 정규리그 4경기를 결장하며 NBA 무대에 적응하기까진 시간이 걸렸습니다. 데뷔 전부터 주전으로 출격했으나 저조한 야투율로 고전했고 5번 시도한 3점은 모두 림을 외면하면서 단 2득점에 그쳤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평균 15득점, 6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1순위 치고는 아쉽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스타 기간 라이징 스타 챌린지에 참가해 MVP로 선정되더니 후반기부터 폼을 끌어올렸습니다. 대학때 40%까지 찍었던 3점 성공률이 떨어지자 3점보단 미드레인지 점퍼 비중을 늘리면서 매경기 20점 이상의 볼륨을 뽑아냈습니다. 전반기 슬로우 스타트로 신인왕은 스카티 반스에게 내줬지만 시즌 초반에 비난을 잠재우고 디트로이트의 희망이 되기엔 충분히 좋은 제목임을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동부 14위로 시즌을 마감한 디트로이트는 2022 NBA 드래프트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스피드를 가진 제이든 아이비를 5픽으로 데려오면서 커닝햄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백코트 조합을 완성했는데요. 메인 볼핸들러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판이 깔린 22-23 시즌, 커닝햄은 11월 초 보스턴과의 12번째 경기를 마지막으로 왼쪽 정강이 피로 골절로 수술이 불가피해져 일찌감치 시즌을 마쳐야 했습니다. 1년을 쉬고 돌아온 23-24 시즌, 커닝햄의 복귀에 맞춰 디트로이트는 리빌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년간 경험치를 먹은 아이비와 제일런 듀렌의 2023 드래프트에서는 5픽으로 어사르 탐슨을 영입, 피닉스의 파이널 진출을 이끌었던 몬티 윌리엄스 감독까지 선임했는데요. 커닝햄은 개막전 30득점으로 활약했고 초반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며 탱킹은 이제 끝인가 했더니 10월 30일 OKC전 패배를 시작으로 악몽 같은 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두 달간 커닝햄이 야투율 66%로 43득점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고 5번의 더블 경기를 만들면서 연패를 끊기 위해 분전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연패가 길어지면서 홈팬들조차 팀을 팔라고 외치고 원정에서는 사람들이 디트로이트의 연패 기록 경신을 구경하러 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커닝햄은 26연패 후 인터뷰에서 저희가 2승 26패 할 정도의 팀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 뒤 다음 경기 브루클린과의 리매치에서 야투율 71%로 41점을 올렸는데 4쿼터에만 무려 19점을 쏟아내며 승리를 위한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소년가장의 투혼에도 20대 초반의 유망주로 구성된 팀은 또다시 클러치 타임에 무너지며 27연패, 그 다음 보스턴 원정에서도 연장까지 가는 접전 승부를 펼쳤으나 아쉽게 패배하며 NBA 한 시즌 최다 연패 기록을 28연패로 경신했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에 버금갈 정도로 간절해진 승리는 이틀 뒤 홈으로 돌아와 토론토를 상대로 쟁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커닝햄은 30득점 12어시스트로 3경기 연속 확실히 에이스 역할을 해줬고 팀원 중 5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뽑아내며 129대 127로 승리해 장장 2달간 이어온 불명의 기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월까지 3승 35패, 1할도 안 되는 승률로 의도치 않게 1년 더 탱킹 시즌을 보내게 되었지만 커닝햄은 평균 22.7득점, 7.5어시스트, 3점 성공률 35.5%로 볼륨과 효율을 모두 끌어올리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차 시즌 종료 후 디트로이트는 커닝햄에게 5년 계약을 안겨주며 확실하게 팀의 미래로 낙점한 뒤 감독 교체 작업과 베테랑 영입에 나섰습니다. 오프 시즌에는 팀 하더웨이 주니어, 말릭 비즐리, 토바이어스 해리스를 24-25 시즌 중간에는 트레이드를 통해 데니스 슈레더를 받아와 소년가장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개막전부터 내리 4연패에 또 시작인가 싶었지만 이후 2경기 중 1승씩 꼬박꼬박 쌓더니 12월부터는 3연승, 5연승을 거두는 믿기 힘든 상승세를 탔습니다. 1월 1일 세크라멘토전 승리로 지난 시즌 승수를 일찌감치 넘었고 아이비가 시즌 아웃되는 악재 속에도 디트로이트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가드로서 의지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져 전보다 편안하고 다채롭게 디트로이트의 공격을 이끌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평균 26.1득점, 9.1어시스트, 6.1 리바운드를 기록해 생애 첫 올스타 선정, 올 NBA 서드팀에 입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개인 성적 상승뿐만 아니라 5할대로 올라간 팀 승률도 시즌 내내 지켜내며 최종 44승 38패, 동부 컨퍼런스 6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 경사를 누리게 됩니다. 1라운드에서 3번 시드 뉴욕 닉스를 만나 아쉽게 1차전을 내줬지만 2차전에 적극적인 어택 모드를 가동해 해결사를 자처했습니다. 수비가 몰리면 주로 패스를 선택했던 1차전과 달리 2차전에서는 어떻게든 뚫고 해결하겠다는 마인드로 수비를 괴롭히며 많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 결과 33득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2008년 배드보이즈 2기 이후 플레이오프 승리가 없었던 팀의 플레이오프 연패 행진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홈에서 열린 3, 4, 6차전을 모두 3점차 이내로 아쉽게 패배하면서 2승 4패로 네 번째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5-26 시즌 디트로이트는 2년 전과 180도 달라진 승률을 기록하며 시즌 초반부터 동부 컨퍼런스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시즌 커닝햄이 중심을 잡고 롤 플레이어들이 적절히 보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제일런 듀렌이 받아먹기만 하는 센터에서 엘리트 빅맨 수준으로 성장해 더 다양한 공격과 적극적인 수비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듀렌은 커닝햄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경기당 1.5개의 리바운드, 4.2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 세컨 득점 찬스를 파생시키고 수비수 한 명을 지워주는 듀렌 덕분에 이전보다 편안하게 3점을 던지고 리머택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지향하는 적극적인 골밑 사수는 리바운드를 놓쳤을 때 속공 실점에 취약하지만 탑에서 백코트하는 가드가 장신인 덕에 혼자서도 침착하게 속공을 저지하며 팀 디펜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든든한 2옵션이 생긴 커닝햄은 스탯 전 부면에서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며 11월 동부 컨퍼런스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고 나이키와 시그니처 신발 계약을 맺는 등 슈퍼스타 레벨로 도약할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16년간 이어져 온 긴 리빌딩 기간을 끝내준 케이드 커닝햄이 기량이 만기한 유망주들과 함께 우승 배너를 추가하며 다시금 영광의 시대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앞으로 남은 그의 커리어가 더욱 기대됩니다.